자, 35번은, 자, 35번. 자, 관계없는 문장을 찾아야 돼. 그러면 관계없는 문장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 우선 글의 주제문을 파악을 해줘야 돼. 자,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파악한 다음, 여기서 벗어난 범위의 말을 찾는 거고, 그치? 그리고, 자, 지금 이 앞 뒤에 이렇게 내용이 연결될 때, 좀 뭔가 내용이 안 맞는 애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 문장을 찾아내는 게 이런 문제 유형이겠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봐봐. 자, 여기서 이 지문의 지금 그거 찾아보자. 키워드. 자, 반복되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심 소재가 뭐야? 빌런. 응? 빌런도 나오고 또 뭐도 나와. 주인공. 그렇지. 캐릭터야, 캐릭터. 자, 그다음에 캐릭터와 여기 뭐 audience viewer 얘네가 누구야? 청정.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뭐 소설 캐릭터가 나오지. 그럼 이 캐릭터에 몰입하는 자, 관중들이나 자, viewer, 시청자. 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관계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면 전반적인 건 자,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에 몰입하는 관객들과의 내용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상관없는 내용 한번 찾아보자. 자, 보세요. 자, what does it mean for character to be a hero as opposed to a villain? 자, 여기 밑줄 as opposed to 여겨진다. 자, oppose의 PP인데 oppose가 무슨 뜻이야? 반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로 뭐뭐와 반대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표현이 이렇게거든? 저 for는 왜 붙은 걸까? 저건 이제 관계 대명사. 투부정사 앞에 for가 붙었잖아. 의미상의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자, 무슨 뜻일까? What does it mean? 자, 누가? 등장인물이 영웅이 돼. 자, 뭐에 반대하는? 빌런, 악당, 그치? 악당에 반대해서 싸우는 영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뭐 주인공들은 되게 좋은 긍정적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쓰잖아. 그럼 항상 그 주인공들이 뭐야? 악당과 싸우잖아. 그게 무슨 뜻일까? 자, in artistic, 예술적, 그리고 오락적 묘사에서 자, description, 묘사. 자, 얘랑 같은 단어가 이따 뒤에 묘사가 나옵니다. 여기 있네. portrayal, 묘사. 자, 같은 뜻이야. 저 밑에 있는 건 더 어려운 단어지. 자, 예술적, 오락적 묘사에서 it's essential. 자, 여기서 it은 뭐예요? it, 뭐야? 자주어. 자, 그럼 진주어 어딨어? to. to부터 진주어.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to 앞에 이거 나왔네. 이거 뭐야? 저는 이제 for the other. 자, 얘도 의미상의 주어겠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그러면 it's essential. 뭐하다? essential. 뭐하다? 효율적이다. 필수적이다. 자, 누가 뭐하는 게 필수적이다? 작가가, 그치? 뭐 글을 쓰는 작가가 자, establish. 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설립해. 뭐를? 긍정적인 관계. 자, 긍정적인 관계를 글을 쓸 때 써줘야 되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성립해야 된다? protagonist, 주인공, 메인 캐릭터지, 주인공과 관중들, 뭐 청중들, 뭐 이거는 다 해당돼. 뭐 글을 읽는 사람, TV 보는 사람, 영화 보는 사람, 이 사람들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 그러니까 주인공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관객들은 서로 긍정적 관계를 성립해야 돼. 자, 이렇게 작가가 글을 써야 돼. 왜냐면 주인공과 관객이 맞서는다고 생각해봐. 자, 니네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나는 싫어. 주인공과 긍정적인 관계가 없어. 저 주인공이 너무 미워.
그러면 그 글이나 영화에 몰입감이 떨어지거나 안 보게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를 성립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빌런이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울리지 않는 말 찾아보자. 자, 그래서 글의 전체 내용은 주인공과 관객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부터야. 자, in order for tragedy or misfortune to draw out the emotional response. 자, 여기 지금 투부정사 의미상의 구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 자, 우선 니네 이거 뭐야? in order to 어딨어? 밑에 자, to draw 이렇게거든. in order to는 무슨 뜻이야? 뭐였지?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투부정사랑 그냥 똑같잖아. 그냥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이잖아. 자, 그런데 여기 또 위해서라는 투부정사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아까처럼. for가 들어갔잖아. 이것도 뭐야? 얘 또 뭐야? 아까처럼. 투부정사 앞에 for. 의미상의 주어겠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 얘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in order to 같은 부사적용법에도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투부정사 앞엔 다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럼 해석해보자. 자, 누가 뭐 하기 위해? 트레지디가 뭐였어? 비극. 비극이나 또는 불행이 자, draw out. draw out 뭐 하다? 여기서 들어오는 그리다가 아니라 무슨 뜻일까? draw, 당기다. 끌다. 그치? 그러니까 draw out은 끌어내. 자, 뭐를 끌어내? emotional response. 감정적 반응. 자, 감정적 반응을 누구에게서? viewers. 시청자들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자, 그러니까 글 속에 나오는 어떤 이 상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비극적이거나 불행한 상황이 시청자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 그 캐릭터, 주인공은 자, must be adjusted. 자, 수동태네. adjust 무슨 뜻? 조정하다. 조정하다. 자, 목적어 없네. 목적어 없으면은 능동수동, 수동. 조정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관중들의, 자, 시청자들의 감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 같은 게 성공하면 뭐야? 완전 그 주인공에 몰입해서 막 주인공을 응원하고 이런단 말이야. 저 나쁜 놈 빨리 주인공이 처치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주인공이 겪는 비극적이거나 불행한 상황이 시청자들의 막 응원하고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려면 주인공 캐릭터가 조정돼야 된다고 작가에 의해서. 어떻게? so as to. 또 나왔네. so as to 아까 누구랑 똑같아? 뭐뭐 하기 위해서랑 똑같지? 뭐뭐 하기 위해. 누구랑 똑같다? in order to. 자, 캐릭터는 조정되어야 한다. be recognizable. 뭐 할 수 있도록? 인식될 수 있도록. 자, either or 상관접속사 친구 또는 적으로 인식되기 위해 캐릭터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1번 문장은 무슨 내용이야? 자, 지금 위의 내용이랑 1번 내용 어울려 안 어울려? 시청자들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고 싶다. 자, 시청자들의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 도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등장인물이 캐릭터가 적 아니면 친구. 청취자와 적 관계가 되던 친구 관계가 되던 이런 어떤 성격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캐릭터에 명확한. 이렇게 작가가 캐릭터의 성격을 조정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위에랑 관계돼. 그러니까 청취자, 시청자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뭔가 주인공이. 자, 이처럼 마찬가지로 the line. 자, the line은 선이야, 선. 친구와 적들 사이의 선은 자, the line이지. 단수 복수. 여기 주어니까 여기 단수 동사지. 여기다 맞추면 안 돼요. 자, 친구와 적 사이의 선은 is not clear. 현실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자, 지금 2번 문장은
이 글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시청자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전체 글이 말할 건데 그냥 현실에서 친구와 적 사이의 구분선은 명확하지 않아. 언제는 친구가 되고 언제는 뭐 적이 될 수 있어. 이런 지금 현실 얘기가 나왔어. 2번은 좀 한번 생각해보자. 2번은 지금 여기 여기 친구 적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 친구 적을 받은 거거든. 자, 이게 어울리는지 한번 3번 보고 판단을 해보자. 자, 그러면 자 3번 Whether the portrayal is fictional or documentary. 아까 portrayal이 뭐였어? description, 묘사. 자, 그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가 fictional, 뭐하거나 허구적인, 지어낸 거 또는 documentary니까 뭐 사실적인이겠지. 있는 그대로, documentary는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 묘사가,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허구적이건 사실적이든 간에, 뭐뭐이든 간에 우리는 느껴야 해. 주인공이 누군가이길. 어떤 누군가? 그 주인공의 소유격, whose 주인공의 행동이 benefit us. 우리를 뭐하게 해야 된다? 우리를 뭐하게 해야 된다? benefit. 우리에게 이득이 돼야 된다. 이득을 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를. 즉, 여기 이런 거는 뭐 즉 이런 거야. 다시 말해 주인공 또는 뭐 그렇게 되든 주인공은 가치 있는 컴패니언 뭐가 돼야 돼? 동료가 되거나 또 뭐 소중한 뭐 협력자, 동맹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지. 자, 지금 3번 문장도 무슨 내용이야? 주인공 캐릭터가 우리에게 이득이 돼야 돼. 자, 내가 그 뭐 시청자의 입장에서 뭐 영화를 보던 뭐 드라마를 보던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나에게 이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뭐 기쁨을 줘야 된다는 거야. 재미를 느끼거나. 그러면 내가 그 주인공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서 가치 있는 그 주인공은 나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협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지금 다 무슨 내용이야? 시청자와 주인공은 협력자가 된다는 거잖아, 지금.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지. 지금 위에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2번 문장을 생각해보자. 2번 문장은 현실 세계에서 친구와 적의 구분선은 명확하지 않다. 이게 어울려? 이게 어울릴까? 네. 아니요. 네. 2번은 등장인물에 관한 내용이 아니잖아. 그냥 현실 세계에 친구와 적 사이의 구분선은 모호하다. 이거지. 이건 상관이 없지. 이 내용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잖아, 지금. 등장인물과 시청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되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지. 자, 그럼 4번은 왜 맞을까? 자, 위에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올 거야. 예시야. 자,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종종 가득 차 있어. Dozens of incidental deaths. 자, 사소한 죽음들. 자, minor. 아니다. incidental이 사소한이 아니고. minor.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자, 사소한 캐릭터들의 죽음. 얘들? 사소한 캐릭터의 죽음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너네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 말고 누가 또 많이 막 죽어? 악당이나 이런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 부수적인. 그러니까 메인이 아닌 거지. 예를 들면 에이스가 있죠. 자, 사소한 부수적인 죽음들이 많이 나와. 자, 그런데 그 사소한 죽음들은 자, dozens of는 여러 개의 많으냐. 자, 여기까지 선행사, 관계대명사, 주격관대야. 자, 어떤 사소한 죽음들, 부수적인 죽음들 끌어내. 자, 이거 봐. 이게 무슨 뜻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거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해. 누구에게서? 관중들에게. 자, 관중들에게 거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소한 캐릭터, 등장인물들의 부수적인 죽음들이 많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안 죽고 뭐 악당이 죽는다거나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뭐 전쟁터에서 주인공은 살아남고 뭐 부하들은 다 죽거나 이런 사소한 죽음들이 나온다고. 근데 그 사소한 그 부수적인 캐릭터들이 죽었을 때 주인공이 죽었을 때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거의. 그렇구만. 그럼 왜 그럴까? 이 부수적인 캐릭터들은 관중들과 어떤 긍정적인 관계나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관계를 성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지. 관계를 성립하지 않고 있으니까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 부조연 캐릭터들에 대해선. 그러니까 관중들이나 시청자들은 반응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주인공에 비해서. 자, 그래서 자 결론이야.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 자,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관중들은 감정적으로 invested. invest 무슨 뜻? 조사하다. 투자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자하다가 아니라 뭐 몰입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뭐 관심이나 이런 걸 다 그 극이나 영화에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연관되거나 투자한다는 거야. 여기서는 연관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관중들이. 그 등장인물에. 몰입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동맹 관계건 적이건 극과 극이긴 하지만 메인 캐릭터의 관중들이 연관되어 있고 관계를 맺는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돼야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조연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주인공이 시청자들과 감정적인 반응을 시청자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인공을 동료나 적으로 인식하고 시청자들이 거기에 감정적으로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극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필요 없는 문장은 2번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 문장은 어디부터 어딜까? 자, 제일 중요한 문장. 자, 제일 중요한 문장. 자, 관중과 주인공은 서로 관련을 맺어야 된다는 거야. 적이건 빌런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1번 앞에 모든 문장이 다 그 주제문 아니에요? 아니, 1번 1번? 전학원에서는 그냥 선지 모든 선지 앞쪽에 문장이 다 주제문이라고 그거랑 비교하면서 찾으라고 해요. 대부분 나오긴 네, 하는데 그걸 끝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 여기서는 이거지. 이거. 여기. 3번 문장. 자, 여기 3번 문장. 자, 이게 주제문이야. 자, 빨리 체크. 체크.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 시청자들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선 등장인물이 어떻게 조정돼야 돼? 친구나 적.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명확하게. 이게 주제문이고 글의 중심 내용도 이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정서적,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으려면 이런 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시청자와. 알겠지? 아니 이러면 신발이 자, 그 다음에 자 36, 37번은 무슨 문제야? 글의 순서 배열 문제지. 자, 우리 글의 순서를 배열할 때는 어떤 애들이 힌트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약간 그 거는 however 이런 거. 조용히 해봐. 첫 번째 연결어. 그렇지. however 또 어떤 게 있어? Therefore. 그러므로 자, 이런 연결어가 힌트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첫 번째보다는 내 생각에는 요게 더 힌트가 클 것 같아. 대명사. 대명사. 그러니까 뭐 this, 뭐 she, it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가리키는 게 뭔지 나와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정관사 더 같은 경우도 만약에 더 man 했어. 그러면 그 남자잖아. 그럼 이 글 앞에 남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남자로 받을 수 있잖아. 이런 대명사나 관사 같은 거 이런 게 힌트가 될 수 있어. 그럼 이 글을 봐봐. 이 글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순서대로 답이 나왔지만 누가 힌트였었겠어? this. 지금 다 여기 this. 그 다음에 자 B번에도 뭐가 있어? 왜 지우개가 안 돼? this. 보여?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도 뭐가 있어? D.
그러니까 이 글은 원래 이렇게 똑같이 다 this가 나오진 않는데 이 글은 다 this야. justice. 그래서 각각의 this가 가리키는 게 뭔지 찾으면 얘는 답을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지. 10분 됐다. this가 포인트야. 자, 그럼 이 this가 왜 이렇게 CBA가 되는지 하나씩 보자. 자, 첫 번째 문장 봐요. 자, 네모를 먼저 당연히 해석해야 되겠지? 자, let's assume. 자, 뭐 해보자? 성호해보자. 아니, 가정해보자. 자, 가정해보자. 자, that 접속사지? 자, 뭐라고 가정해보자? 적어도 어떤 음. 동물이 수용할 수 있다. 자, 최소 오이. 어떤 동물들이 자, are capable of 그냥 할 수 있다. can. 자, 근데 얘는 전치사니까 여기 동명사 ing가 들어갔겠지? 자, 여기 끊고 자, 몇몇 동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뭐에도 불구하고 자, 얘 언어 부족. 같은 거 뭐야? 어더우. 자,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못 오죠? 자, 지금 동명사 구가 왔어요. 전치사기 때문에 ing 붙었지? 언어 부족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던졌냐면, 자, 지금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동물은 언어가 없잖아, 인간처럼. 그치? 언어가 부족해도 동물들은 뭐 할 수 있다? 생각, 사고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사고를 했어. 자, 왜 C가 첫 번째였겠어?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자, 이것이 반드시 뜻하진 않아. 그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여기서 this가 뭘까? 이것. 응? 언어? 지금 이 네모 다음에 얘가 1번으로 왔다는 거. 이 this는 이 앞문장인 거지. 여기다. 동물이 언어가 부족해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동물이 사고할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이 그래? 그럼 동물이 생각을 해? 그럼 동물이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여기서 for. 자, 여기서 for는 무슨 뜻일까? 자, for 뒤에 형태를 봐봐. Some forms of thought, 주어, 동사가 나왔어. for는 원래 니네가 알고 있는 for는 전치사잖아. 그럼 문장에 나오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여기 문장에 나왔네? 그럼 여기서 for는 전치사 역할일까? 접속사 역할일까? 접속사 역할이야. 이때 접속사로 for는 because의 뜻입니다. 이유예요, 이유. 자, 동물들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동물들, 여기 또 얘가 힌트네. 여기서 they가 누구야? Some animals. 연결고리 받는 거지, 대명사. 자, 동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동물들이 꼭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서 또트는 명사로 생각, 사고야. 사고의 어떤 형태들은 비개념적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어떤 개념이 없어도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동물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그럼 이거는 구체적인 예시니까 이 위에 있는 문장의 예시겠지? 자,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 자, 이제 다른 예시 다람쥐가 나와. 그럼 이제 여기 다람쥐 나와서 밑에 이제 다람쥐가 계속 연결이 되겠지. 자,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상상해 보자. 자, 어떤 다람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람쥐를 꾸며. 사람으로 받았어. 자, 다람쥐가 지금 뭘 하고 있어? 계획하고 있어. 뭐를? 방법을. How to get from the branch she is currently standing to.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브랜치. 여기 우선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이렇게 세모 쳐봐. 이렇게. 이게 뭐야? From A to B. A에서 B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다람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 The branch가 뭐야? 나뭇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꾸미지. 자, 어떤 나뭇가지? 다람쥐가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어떤 나뭇가지로 이동해? 나무. 앞에 있는 나뭇가지로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다람쥐가 여기에 있어. 다람쥐가 하여튼 여기에 있어, 이렇게. 와, 잠깐만.
자, 이렇게 나뭇가지에 있는데 상황이다 상황. 여기 앞에 있는 나무까지 여기로 가고 싶어. 이렇게 점프해서. 그럼 이제 다람쥐가 생각하는 거야. 아, 저 앞에 있는 나무로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아니, 나무예요. 다람쥐가 아니에요. 나뭇가지예요. 나무가 왜 거꾸로 시끄러워요. 자, 알겠지? 이 상황 알겠지? 자, 그럼 지금 여기 뭐야? 동물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어떤 생각은 개념이 없어도 되니까. 자, 예시 다람쥐. 자, 나무를 이동하는 다람쥐 예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자, 자, 두 번째로 지금 비가 오는데 그럼 비의 to do this에서 this는 뭐야? 이것 이렇게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다람쥐는 나뭇가지의 개념도, 자, 이거 부정 둘 다 아니다지. 나뭇가지의 개념도, 나무라는 개념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럼 저기서 말하는 to do this에서 this는 뭐야?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왜 위해? 다람쥐가 쉬예요? 그냥 쉬로 여자 다람쥐인가 보지. 자, 이거 앞문장이지? 나무 이동하는 거. 다람쥐가 나무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람쥐가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려면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그 방법을 생각할 때 아, 나무란 이런 거야. 아, 나뭇가지란 이런 거야. 이런 개념이 필요할까? 동물한테? 다람쥐한테 그런 개념이 필요해?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려면? 자, 필요 없다는 거겠지? 아마 충분할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거 또 구체적인 예시야. 다 위에 있는 똑같은 얘기겠지. 시간 없으면 그냥 안 읽고 패스해도 되겠지. 답 찾았으면. 자, 예를 들면 자, 충분해. 자, 여기 또 뭐 나왔어? 자, 투부정사 앞에 뭐 나왔어? 이거 뭐야?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그녀가, 다람쥐가, 자, 뭐 하는 것이 충분해? 가져. 이거 빼고 이렇게겠지. 능력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자, 어떤 능력? 자, 투부정사 꾸미면 형용사용법이야. 자, 이미지. 뭐야? 형상. 이미지. 머릿속에서 이미지만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무에서 나무끼리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다람쥐가 나무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생각해. 지금 사고. 자, 아까 동물들이 사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고를 위해선 개념은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된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 개념이 필요 없고 머릿속에서 나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형상을 만들어야 될 능력만 있으면 돼. 자, 여기 이렇게 즉 자, 어떤 능력? 만들어. mental map.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도를 그려보는 거야. 나무의 지도. 어떤 나무? 그녀가 상상하고 try out. 다른 경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나무의 지도를 그려보기만 하면 된다. 머릿속에 나무가 여기 있고 나무라는 개념보다 그런 어떤 형상의 위치, 지도만 그려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문법적으로 여기 왜 위치가 아니라 where일까? 왜 관부를 썼을까? 이게 안 되고. 왜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 완전하잖아. 나무에서잖아. 나무에서. 그래서 관대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자, 다람쥐는 개념 필요 없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머릿속에 멘탈 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예시지. 다람쥐의 예시. 자,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이것이 doesn't imply 뭐 하진 않는다? imply 무슨 뜻? 유사하다. 나타내다. 의미하다. mean이야, mean. 이것이 의미해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뜻하진 않아. 그러면 지금 위에서 뭐야? 다람쥐는 개념을 쓰지 않았어. 그냥 이미지 생각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 그럼 다람쥐는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까?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즉 다람쥐는 자 여기서 대의는 다람쥐고 여기서 대는 뭐야? 그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뭐가 필요하지? 다람쥐는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필요 없던 거야. 이 구체적인 형태. 사고, thinking, 생각의, 사고의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란 뜻이야.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 의미상의 주어 또 나왔네. 투부정사 앞에 for 나오면 다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 자 투부정사 부사정법이죠. 자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 자 뭐라고 말해? 접속사. 동물이 개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줘야만 해. 자 여기 상관접속사 있네. 상관접속사 뭐 있어? Not just but also. 이거 뭐야? Not just but also 누구랑 똑같아? 나데이 버도 비. 아니지. not only but also지. 아니 그거예요. not only but also랑 똑같은 뜻이야. also는 생략 가능. 자, 그 다음에 이거 문법 문제로 이거 나올 수 있거든? 여기 봐봐. 이렇게. 왜 이렇게 맞춰줘야 돼? 병렬 구조잖아. 그치? 보여준다 이거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라는 것 둘 다 대시 똑같이 붙였어야지. 자, 상관접속사에서는 연결하는 A, B의 문법 성질이 동일해야 되잖아. 형태를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꼭 대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생략하지 말고. 자,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줘야 돼. 그 동물이, 여기선 다람쥐 같아. 동물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이 어떤 특정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해. 라는 거겠지. 그래서 결론은 동물은 개념이 없어도 사고할 수 있다. 왜 개념이 없어도 생각할 수 있댔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였더라? 그렇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mental map, 머릿속에 기도. 그러니까 이미지처럼 형상을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념은 꼭 필수적이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돼요? 네. 그럼 이 글의 주제문은 어딜까? 주제문. 나는 A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A 쪽에 있을 것 같아요. A에 capable 뭐시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심 단어는 컨셉 또는 뭐 thinking, 동물의 사고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동물의 사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동물의 사고는 개념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수적인 게 아니다. 이 내용이잖아. 그럼 이 문장에 들어간 게 어딨어? B. 그러니까 왜 필수적이지가 않아? 왜 필수적이지가 않아? 그러게요. 어떤 생각, 아까 나무에서 나무 점프하는 그런 행동은 할 때 개념이 필요해? 개념이 필요했어? 나무라는 개념을 알아야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이 가능해? 아니잖아. 비개념적인 형태로 사고가 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C에 있지, C. C에서 누구야? 누구? 응? 좀. C에서 뭐야? 이 첫 문장. 이거. 아하. 그러니까 여기 자, 비개념. 동물들이 개념을 꼭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긴 대명사긴 하지만 여긴 thinking 자리였겠지. thinking. 사고가 개념을 꼭 가져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 어떤 사고는 비개념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된다? C, D, A. 그래서 이 문자에서의 전략은 뭐다? 지시어 this. 이 각각의 this가 앞에 있는 내용 어떤 거를 받는지 그걸 찾는 포인트가 됐겠지. 이거를 잘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었고 이게 헷갈리면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겠지. B랑 C 중에 뭐가 먼저 오는지 먼저 잘 찾았어야 되겠지. 알겠죠? 자, 이렇게 순서배열. 성진아.
자, 그러면 37번에 자, 마찬가지로 자, 순서별 모의고사에서 순서별 문제가 두 문제 나온단 말이야. 36번, 37번. 자, 그럼 37번은 자, 우선 네모를 보자. 자, cartilage 저게 뭐라고? 연골. 아 연술. 연골이 뭐야? 그 무릎 사이. 그 치킨 먹을 때 물음표예요. 오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과 이렇게 무릎이 움직일 때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부드러운 완충제. 이 역할을 하는 게 연골이지. 자, 이 연골은 매우 중요해. 건강한 펑셔닝, 기능. 자, 뭐의 기능? joint, 연결. 관절. 여기선 관절이야. 우리 사람 뼈, 그 연결되어 있는 뼈를 얘기하겠지? 자, 이 관절이 건강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하다? 연골이 중요해. 자, 이 글은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소재는 연골입니다. 그지? 특히 만약 그 관절이 자, bear. 자, 여기서 bear 무슨 뜻일까? 동사 자리잖아. bears. 턱수염. 천재냐? 자, 여기서 bear는 견디다, 참다. 아니 이런 뜻이. 자, bear가 낳다라는 뜻도 있잖아. 생명을 탄생시키다, 낳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 견디다, 참다. 자, 누구로 바꿀 수 있을까? 견디다, 참다. 디펜. 견디다, 참다. 단어만 우선 하고 있어. 자, 견디다, 참다 단어 뭐야? 같은 거. endure. 오. 이거. 와 미쳤다. stand, 일어나다 stand도 견디라는 뜻이 있어. 진짜요? 자, 그러니까 관절이 뭐를 견뎌내? 무게. 자, 우리의 뼈 관절들이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서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관절, 특히 너의 무릎 같이, 자, 무릎이 사람이 서 있게 우리의 몸무게를 지탱해주고 있잖아. 이런 경우 뭐가 중요하다? 연골이 중요하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네모에서의 결론은 뭐야?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연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연골. 그지? 얘들 네모는 뭐다? 관절이 기능하는 데 있어서 연골이 어떻다? 중요하다. 자, 여기서 지금 내용을 던졌어.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주제문이야. 이 네모가 주제문이야. 여기 얘가 주제문이야. 자, 연골이 중요하다는 게 주제문이야.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주제문이 지금 문 2에 나왔기 때문에 밑에 내용은 뭐야? 왜 중요한지 그런 어떤 연골의 작동 원리나 연골의 역할이 나오겠지. 네모에서 주제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 뒤에 순서를 보자. 자, 첫 번째. 자, 왜 C가 먼저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얘를 연결하는 말이 뭐냐면 자, 연골이 왜 중요한지 이제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 작동 원리. 자, 상상해보자. 잠시 동안. 자, 너가 inner, 내부, 안쪽. 내부 working, 어떤 연골이 일하는 것. 뭐 작동법이라고 하자. 자, 연골의 작동, 너의 왼쪽 무릎의 내부적 작동을 한번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직접 내 무릎 속을 볼 수는 없지만 뭐 장치를 이용하진 않지만 한번 상상해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왼쪽 무릎이 지금 하나 나왔어. 자, 언제 너가 길을 걸을 때 왼쪽 무릎에서 어떤 일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자, 네가 자, 우리 왼쪽으로 걸을 때 생각해 봐. 자, shift. 몸무게가 왼쪽에서 어떤 무릎으로 옮겨가? 오른쪽 무릎으로 옮겨가면 너의 왼쪽 무릎에 있던 자, 왼쪽 지탱하고 있던 왼쪽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왼쪽에 가해진 압박이 어떻게 된다? 풀려나게 돼. 그치? 왜?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제 압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으려면 왼쪽에서 무게를 지탱하던 압박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게 왜 B가 두 번째로 오냐? 자, 여기서 왼쪽 무릎 나왔지? 자, 그러면 너의 왼쪽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자, 왼쪽 무릎을 상상해보자고 그랬어.
몸무게가 이동됐어. 그러면 왼쪽 무릎이 이런 걸 해.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C 다음에 B가 나와야지. B가 먼저 나올 수 없어. 왜? 너의 왼쪽 무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네모칸의 왼쪽 무릎에 관한 내용은 없잖아. 그냥 무릎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B가 먼저 나올 수 없어. 성공해야 돼? 네. 여기서 왼쪽 무릎이 작동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왼쪽 무릎을 던져준 다음에 이때 왼쪽 무릎이 하는 이제 뭐 연골의 역할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B가 두 번째 오는 거지. C가 첫 번째 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무게가 이동됐을 때 왼쪽 무릎에 있는 누가? 연골이 뭐해? drinks in, 흡수하다. 자, synovial fluid, 윤활액이라고 나오는데 그 뭐 부드러운 액체 같은 건가 봐. 뼈 속에서 뭐 이렇게 액체 같은 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오나 봐. 자, 그런 왼쪽 무릎이 압박이 풀리면 윤활액을 흡수해. 자,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과 거의 같다? 스펀지가 뭐 하는 거? liquid. 여기서 물이지. 액체. 액체를 흡수해. 물에 담겨졌을 때. 자, 우리 물에 스펀지를 담그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그것처럼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무릎 속에 있는 윤활액을 빨아들인다고. 이해돼? 무릎 속에 왜 윤활액이 있어요? 아, 윤활액이 나오나 보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약간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야. 매끄럽게 기름칠을 해주는 거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뻑뻑, 삐걱삐걱 깎이고 뼈끼리 깎이잖아. 영현쌤이죠. 아플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계속 뭐야? 작동 원리네. 그지? 작동 원리 계속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왼쪽 무릎이 윤활액을 흡수해. 그런데 이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네가 다시 또 다른 걸음을 걸어. 그리고 transfer, 아까 shift지. 이동시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던 몸무게 그 압박감을 다시 왼쪽으로 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흡수했던 왼쪽 연골이 윤활액을 흡수했잖아, 아까. 그럼 이제 다시 걸을 때, 왼쪽으로 다시 걸을 때 어떻게 한다? 그 윤활액, 그 흡수했던 윤활액이 어떻게 된다? 연골 밖으로 squeeze 뭐야? 짠해다. 짜내다, 압착하다. 압착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 자,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 네. 자, 이게 오른쪽. 잠깐만요. 자, 이게 왼쪽 다리야. 그럼 여기 오른쪽 다리야. 전 사람이 아닌데. 아이, 시끄러. 그러면 자, 이제 왼쪽으로 걷다 오른쪽으로 걸으면 여기 있던 연골이 어떻게 된다? 윤활액을 뭐 한다? 흡수해. 쉬면서. 압박이 풀리면서 윤활액을 흡수해. 편안해져. 그러다가 다시 왼쪽으로 걷게 되면 이제 왼쪽에 압박이 가해지잖아. 왼쪽에 압박이 가해지면 그 흡수했던 윤활액을 다시 스퀴징, 압착해서 짜내. 그렇게 해서 관절과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어? 스퀴징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러한 스퀴징은 여기 있잖아. 이러한, 자, 지시어 놨네. 이러한 스퀴징이 뭐야? 앞문장이겠네. 이렇게 연골이 다시 어떻게 윤활액을 압착해서 짜내는 것은 이러한 스퀴징은 그치? 연골 윤활액의 이러한 스퀴징. 자, 안팎, in and out, 안팎으로 연골 안팎으로 관절 윤활액을 압착해내는 것은 자, 단수동사 S 돕는다. 그것이 반응하도록. 자, 그것이 반응하도록. 그것은 누굴까? 관절이겠지. 자, 반응하도록 돕는다. 오프앤온은 오프가 껐다 켰다잖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계속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써. 반복적인이라는 뜻이야. 반복적인. 자, 반복적인 압박. 자, 사람이 계속 왼다리로만 걸을 수 없고 오른다리로만 걸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반복되잖아.
그렇게 반복적인 걸음의 압박에 반응하는 걸 도와준다. 뭐 없이? breaking, under the pressure. 어떤 걸을 때 가해지는 압박 하에 breaking, 망가지는 거 없이. 관절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서 it은 joint겠지. joint. 뒤처럼? joint. 근데 왜 그래서 3점이에요? 왜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조인트가 압박에 잘 견디고 부서지지 않도록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연골이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자 이런 내용은 얘들아 뭐랑 관계됐어? 의학적인 내용이지. 이런 어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은 이 순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자, 네모에서 맨 끝 처음에 연골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의를 내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C랑 B가 무슨 내용이 있어? 연골의 작동 원리가 나왔지. 뭐 윤활액을 흡수하고 배출하고 이러면서 걸음을 도와준다. 작동 원리가 나왔지.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이렇게 해서 관절을 보호해준다 라는 내용이잖아. 결과, 효과. 이렇게. 그래서 얘와 같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문에서는 자,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가장 큰 정의를 내려주고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칩니다. 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봐. 앞으로 과학적이거나 이런 게 나오면. 알겠지? 그러니까 뭐 실험을 하거나 예시가 나오잖아. 그런 건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 예시나 어떤 실험 내용. 왜냐면 결론이 나오기 전에 결론을 내리려면 실험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에 들어가고 마지막은 이 결론, 결과.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지. 다음에도 이런 의학, 과학 분야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C, B, A. 여기서의 포인트는 앞에서 얘기한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앞에서 얘기한 여기서는 랩트니 요거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스퀴징 여기다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겠지. 그지? 자, 요게 순서 배열 문제. 자, 이번엔 자 문장 삽입 문제인데 자 문장 삽입 문제에서도 중요한 건 지시어야. 지시어. 그래서 앞에서 한 거 지시어 연결어. 연결어는 이제 접속사 but 이런 거. 뭐 하지만 인정. 뭐 그러므로 이런 것도 있겠지. 그 다음에 지시어 대명사. 자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러면 자 네모 봐봐. 자 네모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뭘까? 자 삐아제는 사람이야. 자 주장했다. 아이들의 morality가 뭐야? 도덕성, 도덕. 아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는 자, 뭐와 같다? 뭐에 대한 이해와 같다? 그러한 물잔. 자, 여기 지시어 나왔네. 그러한. 지금 도덕성을 물잔, 물을 담는 잔에 비유하고 있잖아. 그 잔에 대한 이해와 도덕의 이해가 같다라고 얘기해줬어. 도덕을 이해하는데 물잔을 이해한다? 자, 그러한 물잔이 어딘가에 나와야지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이 앞에는 이 water glass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되지. 자, water glass에 관한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덕이 나왔잖아. 그럼 이 다음에는 다시 도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지. 자, 이 네모를 기준으로 네모 위에는 물잔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 네모 다음부터는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럼 그 중간을 찾는 거야. 자, 우리는 말할 수 없어. 자,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도덕성이겠지. 도덕성이 innate 뭐야? 포함하다. 타고난 선천적인. 자, 도덕성을 타고났거나 또는 아이들이 도덕성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직접 배운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부모한테 배우는 건 타고난 게 아니잖아. 선천적인 게 아니잖아. 그런 건 뭐야? 후천적인 거라는 거잖아. 부모한테 배워. 후천적인데 부모한테 배워. 어른한테. 자, 아이들의 그러니까 children들의 도덕성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는 어른들한테 직접 어른들한테 도덕성을 배운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야. 이해돼? 그런데 물잔을 비유하고 있어. 자, 그럼 물잔 내용과 도덕성 내용 사이를 찾아야 돼. 자, 네모 사이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물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은 도덕성 내용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근데 도덕성 내용인 거잖아. 이해하기 쉽게 물잔을 비유해서 도덕성의 내용을 우리한테 이해시키고 있지. 그럼 요 중간 부분을 너네가 찾아야지. 그러면 자, 승우 물잔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봐봐. 물잔 내용이 어디까지 나와? 물잔 내용이요? 물잔과 도덕성 사이를 찾아. 물잔 내용이 어디까지 나와 얘들아? 손지 2번 앞에까지. 어. 아닌데? 손지 2번. 2번이 아니지. 3번 앞에까지. 3번이지. 여기까지 물잔 내용 나왔잖아. 그런데 여기 뒤부터는 뭐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3번에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지. 이게 무슨 뜻이야? 뭐뭐보다 오히려 자, 여기서 25야 이거. 그거 이게 뭐야? 도덕. 그렇지. 도덕이 나왔어. 아까 뭐라 그랬어? 물잔과 도덕 사이를 찾으라 했잖아. 여기까지는 물잔, 근데 여기서 이시, 여기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이시야 없어, 의미상. 왜냐면 그것이 self-constructed는 무슨 뜻일까? 스스로 건설됐다는 거니까 스스로 만든다는 거잖아. 아, 여기 도덕성인데 스스로 만들어? 그럼 아까 여기 네모에서 무슨 뜻이었어? 아이들의 도덕성은 자, 타고나는 것도 아님, 어른한테 배운 것도 아님, 즉 뭐다? self-constructed,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도 앞에 네모랑 연관이 되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지. 타고나는 것도 어른이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덕성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다. 다른 애들이랑 놀 때.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야. 그렇게 찾는 거야. 이 중간 부분을 잘 찾아야 됐어. 자, 그럼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 자, 그러니까 네모에서 결론은 아까도 우리 3번 문장에서 나왔지만 스스로 자기가 도덕성을 배운다는 거, 아이들이. 자, 삐아제는 똑같은 양의 물을 두 개의 다른 물잔에 넣었어. 자, 여기 물잔 내용이지? 비유하는 거. 자, 하나는 길고 좁은 물잔, 하나는 넓은 물잔. 자, 이런 거. 자, 여기다 물의 양은 똑같아. 근데 크기가 달라. 그치? 그리고 물어봤어. 요청했어. 아이들한테. 두 개의 잔을 뭐 해달라고? 비교해달라고. 자, 그런데 6 or 7. 6, 7. 6, 7세 영거니까 6, 7세 미만. 6, 7세 미만 아이들은 자,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6, 7세 아이들은 아직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덜 확립됐잖아. 그래서 6, 7세 아이들은 그냥 이거 생긴 그대로만 보고 크고 긴 잔물이 더 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대답해. 왜? 이 물의 높이, 물의 레벨이 얘가 기니까 얘가 더 높으니까 여기에 물이 더 많다고 얘기해. 6, 7세 미만의 아이들은. 그지? 자, 여기 뭐 실험 내용이야? 자, 그런데 걔네가 이제 준비가 돼. 준비가 된다는 거 이제 6, 7세 이상이 된다는 거겠지. 6, 7세 이상.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쯤이 되면 걔네들은 figure out, 이해하기 시작해. understand, 이해해. 뭐를? conservation이 뭐야? 보존. conserve의 동사지. 자, 보존. 맞아. 볼륨은 부피야. 부피의 보존을 여기 중요한 거 나왔네. 스스로 배우게 된다. 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제 6, 7세가 되니까 야, 이 크기는 다른데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 따라봤더니 여기 꽉 차.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 따랐더니 꽉 차. 물을 담는 물병의 모양은 달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 부피는 변함이 없구나, 보존되구나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야. 스스로. 그런 물을 옮겨갔다 하는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깨닫게 된다? Just by playing. 놀아. ing. 이 물컵들을 갖고 놀면서 뭐야 이렇게 물을 왔다 갔다 옮기면서 놀았더니 스스로 물의 그 보존 법칙을 이해하게 된 거지. 그지?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물잔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나오잖아. self-constructed 이거잖아.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 그리고 아까 네모 뭐야? 그래서 피아제는 뭐라고 주장해? 아이들의 도덕성이 이렇게 물잔 갖고 노는 것과 같다. 물잔 이 부피 보존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즉 타고나는 것도 어른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덕은 뭐다? 아이들의 도덕성은 for themselves처럼 어떻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Taking turns in a game. 이거 다 이제 부연 설명이겠지. 자, 게임에서 take turns. take turns. 여기서 turns는 무슨 뜻일까? turn. 돌리다. 순서, 차례. 그러니까 take turn은 교대로 뭐뭐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와 같다? 물을 back and forth. 물을 뭐야? 거꾸로 back and forth는 여기서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돼? 반대로 거꾸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왔다. 앞뒤로라는 뜻이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물을 옮기는 것과 같아. between 물잔 사이에 턴이 무슨 뜻이에요? 차례, 순서. 차이가 뭐야? 순서, 내 차례야 이런 거. 잠깐 잠깐겠어. 그래서 일단 자 접속사지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아이들이 5, 6세 나이에 도달해서 게임을 하고 그치? working things out together 함께 뭔가를 같이 노력을 해 뭔가를 일을 하는 것은 자 병렬 구조 주어 맞춰줘야 되지 것은 주어 동사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도와준다 아이들이 배우도록 뭐를 자 아까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뭘 배운댔어 스스로 도덕성을 배운댔지 그 도덕성이랑 관련된 게 뭐야 저거 뭐야 뭘 배워 fairness 뭘 배워 공정함 공평함 fair 응? 공평함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훨씬 비교급 강조 뭐 안 돼? 벨이 안 되지? 예. 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뭐보다 어른들로부터 어른들의 가르침 보다 스스로 깨닫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삐아제라는 사람이 교육가인 것 같은데 아이들의 도덕성은 물잔 놀이와 같이 물잔 놀이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부피 보존의 법칙을 깨달은 것처럼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차례대로 하면서 이번엔 네가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해 이런 공정함을 스스로 깨우친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어디 있을까? 이 그 안쪽에 있는 주제문은 뭘 것 같아요? 방금 한 그거 아니야? 방금 한 거 그게 어디야? 방금은 주제문 색칠해보자. 주제문은 네모 박스 안에 있습니다. 아니지. 네모 박스 같은 건 주제문이 될 수 없는 게 그 네모 안에 그러한 이런 대명사가 들어가면 주제 문장은 잘 되지가 않아. 마지막에 네모 박스 앞 아닌가요? 저는 마지막 문장은 마지막 문장? 아닌가? 마지막 문장도 이 게임하면서 배운다 이런 게 너무 구체적이잖아. 주제문은 전체 좀 추상적인 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이거지 커요? 이거. 도덕성은 아이들이 놀 때 혼자 배운다. 스스로 깨달은다. 여기 지금 대명사가 이시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시 도덕성이었잖아. 그러니까 도덕성은 뭐다? 한 줄 요약해봐. 자, 도덕성은 도덕성은 물잔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도덕성은 도덕성은 것으로부터 배워준다. 똑똑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치? 함께 놀이를 하며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정교육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선생님 저희 도덕성 줄여야 되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글의 키워드. 자, 중심 소재는 뭘까요? 열쇠 타 중심 소재. 55, 56, 중심 소재는 뭘까? 57, 58. 당연히 뭐 도덕성이고, 시간.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의 도덕성, 뭐 이런 게 중심 소재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self-constructed 이런 거, 뭐 스스로 깨닫게 된다. 자, 요게 38번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네모를 보고 지금 지시어, those water glasses 이런 지시어 같은 게 힌트가 될 수 있고, 자, 지시어가 힌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그러한 물장, 그 다음에 이걸 도덕성에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 요 사이 공간을 너네가 찾았어야 되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9번 갑시다. 자, 39번이 어려웠나 봐. 자, 39번은 자, 우선 여기 단어 조금 보면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아니에요? 뭐 나쁘지 않아요. 안락이 뭐예요? 편안함. 안락함. 자, 39번은 자, 네모에서 힌트를 빨리 잡아야지. 네모에서 힌트가 누구야? 벗이겠지. 자,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혜. 자, 뭔가 지혜로운 방법이 나오나 봐.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혜, about 뭐에 관한? 어떻게 deal with, 처리야, 다루다. 자, 뭘 다뤄? 열을 다루는 지혜.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All this wisdom. 야, 여기 또 힌트가 있네. 여기 뭐가 나왔어? this. 얘가 포인트야, 이거. 지혜. 이러한 지혜. 그럼 이 글 앞에는 뭔가 지혜로운 내용이 나와야 돼. 뭔가 지혜롭게, 자, 이 네모 앞에는 자, 어떤 뭐 문제나 어떤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러한 지혜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그치? 자, 하지만 이러한 모든 지혜, 열을 다루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지혜가 동사 어디 있어? 동사 누구야? 여기 있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양쪽 컴마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삭제. 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지? 부여는 그냥 추가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해석해보면 accumulate는 축적된 이란 뜻이고 쌓여진. 자, over centuries니까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이겠지? practical experience, 실질적인 경험. 실질적인 수세기의 경험 수세기 동안 쌓여진 열을 처리하는 지혜로움이 너무 종종 어떻게 되고 있다? 무시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야. 자, 무시되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혜로.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냐면 자, 이런 부분을 너네가 찾아야 돼. 자, 뭔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 프랙티컬이 무슨 뜻이에요? 실질적인, 실용적인. 자, 근데 네모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지혜로움이 무시당하고 있대. 외면당하고 있어.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응?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외면당하고 뭐 그런 뭐 뭔가가 내용이 나오겠지. 이 외면당하는 뭐 이유라던가 외면당해서 생기는 뭐 결과라던가 뭔가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우선은 지혜로운 대처법이 어디까지 나왔는지를 찾아야 돼. 지혜로운 대처법. 열을 다루는 지혜로운 대처법. 자, 그러면 너네 봐봐. 쭉 한번 읽었었으니까. 자, 열을 대하는 지혜로운 대처법이 어디까지 나와? 쭉 봐봐. 어디까지 나와? 5번까지. 5번. 이거 다 예시고. 자, 니네 근데 지금 대부분 오답을 4번이라, 지금 4번으로 답을 찾았거든? 그러면 아까 여기 네모가 여기 들어가면 자, 지혜로운 대처법이 외면당하고 있다 여기서 끝났잖아. 그럼 여기 외면당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봐. Anyone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in 자, 머드브릭은 벽돌, 진흙벽돌로 지어진 집, 이 지역에. 그 다음에 오래된 옛 도시 세비야의 스페인 도시야. 자, 길거리를 걸을 때 걷는 누구든지 알게 돼. 얼마나 잘 이러한 건축물이 효과가 있는지. 그럼 여기 지금 얼마나 잘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좋은 내용이잖아. 열을 대처하는 어떤 특정한 특별한 방법의 건축물을 지어서 열을 잘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 그럼 지금 이 4번 문장이 외면한다는 내용이야? 외면한다는 내용이 아니야. 아니잖아. 여기도 잘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4번에 넣으면 안 되지. 근데 너네 다 틀린 사람이 4번을 다 많이 썼어. 4번이 아니야. 네모 박스 해석을 못했습니다. 네모 박스? 그러니까 잘 처리하고 있어. 아,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구나. 자, 여기까지 지혜로움이야. 자, 근데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 에어 컨디션이 뭐야? 에어컨이잖아. 에어컨. 냉방 장치잖아. 그럼 지금 에어컨 사용은 현대적인 과학 기술이잖아. 그리고 봐봐. 개인적인 안락을 위한 건데 여기 봐봐. forgetting. 잊어. 뭘 잊는다 하겠어? 그 과거의 지혜로움을 잊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forgetting이 네모칸에 있는 누구랑 연결할 수 있는 거야? ignore. 무시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망각, 잊어버림의 과학기술이라는 거. 이거 지금 현대식 에어 컨디셔닝의 시스템을 약간 비판하는 거잖아. 비판하는 내용인 거잖아. 이거 쓴 사람도 에어컨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 이제 과거에 그렇게 어떤 지혜롭게 건축물을 자연을 이용해서 열을 피하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던 지혜로움을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자라는 내용인 거야. 너무 무시하지 말고. 에어컨도 지혜롭게 만드는 거. 그렇긴 한데. 그럼 지는 땅 파고 시끄러워요. 들어가서 살라 해. 자, 그래서 답이 뭐가 돼야 된다? 4번이 아니라 5번. 그러니까 4번까지가 좋은 내용인 거를 잘 파악을 했었어야지. 문제가 살짝 문제가 있네. 5번이 그래서 5가 나왔는데 다시 5번이야. 그래서 얘는 5번이 뒤에 더 나올 내용이 없어. 그냥 여기서 던진 거야. 현대식 에어컨디셔닝 그 냉방 장치는 망각의 과학기술이다. 뭘 망각했어? 옛날 그 선조들의 그 열을 대하는 지혜를 망각해서 그렇게 만든 거다. 이런 내용이겠지. 자, 내용만 그냥 빠르게 보자. 문제 해결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 냉방장치가 rise, 증가했어. 냉방장치의 증가는 accelerated, 가속화했어. 뭘 가속화했어? 건설. 뭘 건설해? 실드 박스. sealed boxes가 뭘까? 실이 이제 바다라는 뜻이니까. 아니지. seal. 밀봉하다. sealed, 밀봉된, 밀폐된. 밀폐된. 자, 여기서 박스는 네모 모양 박스 같은 건물들을 얘기해. 자, 그러니까 우리 냉방 에어컨 틀 때 문 다 닫아야 되잖아. 창문 같은 거. 응? 밀폐된 공간이잖아. 그래서 에어컨 같은 냉방 시스템이 증가하는 것은 밀폐된 건물의 건설을 가속화했는데 그곳에서 자, 왜 관계 부사일까? 뒤에 완전하겠지? 선행사는 이 건물이겠지. 밀폐된 건물. 자, 이 밀폐된 건물 속에서 건물의 유일한 에어플로어, 공기 흐름은 자, 밀폐됐으니까 창문이 없어. 그럼 공기 흐름이 어딜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과된 ducts of the air conditioning unit. 자, 여과된 ducts. ducts가 뭐야? 배관. 그러니까 배관, 파이프 같은 배관을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야. 왜냐면 너무 환기를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건 장치야. 에어컨 장치의 필터,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만 공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홍콩 이런 데가 엄청 덥잖아. 창문이 없어, 호텔에. 습한 거 아니야? 습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근데 고층이라 뭐 사람 뛰어내릴까봐 창문도 없긴 한데
너무 에어컨이 다 설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에어컨의 효율을 높이려면 창문을 없앤 거지.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여과된 배관으로만 공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밀폐된 뭐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왜 이렇게까지 해? 옛날 건물 봐봐. 자, 뜨거운 기후에 있는 옛날 건물 봐봐. 자, 그게 이탈리아의 섬이지. 엄청 덥지. 남부 지역에 있으니까. 시칠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시칠리아 섬이나 마라케시나 그 다음에 테헤란. 응?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봐. 거기에 있는 옛날 건물 생각해봐. 거기 에어컨이 없겠지. 자, 건축가들은 이해했어. 뭐를? 쉐이드. 그늘. 그 옛날 건축가들은 그늘과 공기 흐름과 light colors. 여기서 light는 무슨 뜻일까? 가벼운. 피 밝은이야. 빛같이 밝은 색. 그러니까 너네 우리 여름에 검정색 옷 입으면 덜 더워, 하얀색 옷 입으면 덜 더워. 둘 다 더운데. 하얀색. 아니 그나 비교한 흰색이잖아. 그러니까 건물을 밝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거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옛날 건축가들은 자, oriented는 여기서 배치하다라는 뜻이야. 건물들을 배치했어. 시원한 breeze, 바람이야. 약한 그런 산들바람 같은 거. 시원한 산들바람을 capture, 뭐해? 잡아요. 잡아둬. 바람이 못 나가게 잡아둬. 시원하게. 여름에. 그리고 block, 차단해. 뭔 차단해? 오후의 최악의 열. 그러니까 이제 12시부터 뭐 2시, 3시까지 가면 엄청 덥잖아. 그런 최악의 가장 뜨거운 열을 차단하도록 건물을 배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건물 자체 배치를 그렇게 설계한 거지. 자, 그 건축가들은 다 옛날 건축가들 계속 이어져. 자, 지었어. 두꺼운 벽을 지었고 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냉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또 자, 밝은색, 흰색 지붕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transome는 자, 창인데 무슨 채광창. 햇빛 들어오는 채광창. 문 위에 채광창을 만들었지. 자, 뭐 하기 위해? 공기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 여기까지도 다 옛날 건축가들의 지혜로운 건축 방법이네? 그럼 여기도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네모가. 그지? 그래서, 자, 다음 문장. 자, 주어가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관계사절이 길어. anyone 단수 취급. 자, 이거 현재 완료네. have, pp. 자, 여기에, 자, 질문. 이 worked는 과거일까, pp일까? 워크드. 앞에 이거 등위 접속사 나오면 병렬 구조 봐야지. 자, 누구랑 병렬한 거야? PP 같습니다. 왜? 누구랑 맞춘 거야? Has 맞아. has spent, has worked.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pp. 해본 적 있다. 자, 뭐 해본 적 있는 누구든지 몇 분 동안 진흙벽돌로 만든 집, 이 지역에 가면 진흙벽돌로 만든 집이 있나 봐. 거기에 몇 분간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거나 또는 걸어봐. 옛 세비야의 좁은 길거리를 걸어본 적 있는 사람 누구든지 anyone 단수 취급 알고 있을 거야. 자, 뭘 알아? How well 어떻게 잘 이 건축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축 방법은 뭐다? 옛 건축가들의 지혜로운 건축 방법.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지혜롭게 옛날에는 에어컨디셔닝 장치 없이 건물을 지었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해서 지었어. 여기까지가 끝났지. 자, 그런데 아까 네모보다 근데 이런 지혜로움이 요즘엔 뭐 되고 있다? 무시당하고 있어.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 건축권이 건축법. 자, 이런 관점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기서도 얘가 힌트거든. 이런 관점이 뭐야?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 그 지혜로움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냉방 시스템은 이거 not only 버돌수처럼 해석해줘야겠다. not just 버돌수.
덫이 생략된 거지. 자, 뭐다? 개인적인 안락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뭐다? 과학기술일 뿐 아니라 forgetting, 잊어버리는 거, 망각의 과학기술이다. 뭘 망각해? 옛 건축가들의 지혜로. 그래서 그런 옛 건축가들의 지혜로움을 활용해서 건물을 지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내용인 거겠지. 예. 알겠지? 그래서 답은 5번에 들어갑니다. 자, 요게 문장 삽입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 삽입에서도 글의 순서 배열처럼 지시어를 잘 찾아줘야 돼. 지시어랑 접속사 이런 거 연결어. 이게 포인트야. 지시어, 접속사,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요 정도.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잘 풀어보세요.